안녕하십니까. 오픈마켓 채널별 특징. 오늘 이번 시간은 이제 오픈마켓 채널의 종류 및 이해를 다룰 조남규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여기 그 채팅방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오늘 제가 다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총 이번에는 2번 강의를 하게 됐는데 지금부터 30분 동안 오픈마켓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이 다음번에 5분 정도 쉬었다가 이 다음번에 30분 정도는 이어서 상품 소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은 상품을 소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오픈마켓, 그러니까 소싱한 이후에 어떻게 내가 물건을 어디에 어떻게 업로드 해가지고 팔 건지가 사실은 다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서에 상관없이 이게 앞에 거랑 뒤에 거가 이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번 강의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되게 간단해요. 이제 2가지 정도 다룰 건데 이전 시간에 우리가 뭘 다뤘죠? 그 진짜 오픈마켓,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11번가 EMF, 뭐 G마켓 이런 것들 이제 다뤘었잖아요. 그리고 편집샵이라고 해서 29cm 무신사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다뤘고, 종합몰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죠. CJ몰 이런 것들, SSG 이런 것들,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봤었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심화 과정 혹은 이제 선택 과정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직접적인 오픈마켓들을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니즈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은 이제 버티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특정 지어가지고 그 영역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핑 앱, 이런 어떤 지표들, 이런 그래프들을 여러분들이 보고서 이런 게 시장성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캐치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기는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들이 상품을 이제 소싱해서 팔거나 만들어서 팔거나 하실 때 우리 타깃이라고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 고객들, 이걸 뭐 페르소나라고 해서 뭐 몇 세 여성이 뭐 5살 미만 자녀가 있는 어떤 워킹맘 뭐 이런 식으로 짓는 걸 페르소나라고 하고, 그 페르소나들의 어떤 집단들을 모여 있는 것들을 이제 타깃층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30대 직장인, 뭐 20대 대학생, 사실 20대 대학생이라고 하면 20대 후반은 아니겠죠. 그래서 20대 초반, 20대 중반, 뭐 20대 중반 중에서 사회초년생 이런 식으로 그룹을 짓는 게 타깃층을 잡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 타깃이라는 것들은 그런 걸 통칭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떤 어플들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의류를 팔고 싶어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에이블리나 어떤 지그재그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그 쇼핑몰은 잘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나 뭐 SNS로 물건을 팔기에는 지금은 너무나 그 과포화된 상태이고, 또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거기에서 물건을 사지 않고 다른 쇼핑몰에서 물건들을 많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그래야 소싱을 했을 때 내가 저기다가 팔아야겠구나, 이런 어떤 그 프로세스가 머릿속에서 익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그 2021년 6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사실상 지금 현재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위는 10,000명이고요. 한번 보시면은 사실 쿠팡은 이제 뭐 상장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점유율을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 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제부터 이번 시간에는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타깃이 많이 쓰고 있는 앱은 무엇일까? 쇼핑 앱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물건을 사실 때 스마트 스토어에서 많이 사시겠죠.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 이제 어플에서 많이 삽니다. 1020 세대는 특히 어플에서 거의 많이 사고요. 또 30, 40, 50 같은 경우에도 어플의 사용량이 이제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내가 PC만 보고 계시다면은 쇼핑 앱을 같이 볼 필요가 있고요. 쇼핑 앱이 훨씬 더 뭔가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락인 효과라고 해가지고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충성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할인 쿠폰을 많이 뿌린다든지 아니면 특정 특가 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PC보다는 모바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요즘에는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같이. 우리 타깃이 많이 쓰고 있는 앱은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면서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1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핑 앱이라고 합니다. 1등은 쿠팡이죠. 사실 여기 뒤에부터 나오는 뭐 10대, 20대, 30대, 40대 모든 연령을 다 통틀어서 쿠팡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고요. 이 언급하는 거, 그러니까 1등 말고 2등부터는 이제 언급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순위를 보실 때 2등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쿠팡? 당연히 들어가야죠. 이건 제가 이전 시간에도 다뤘지만 쿠팡의 로켓 배송이 무엇이고 쿠팡의 아이템 위너가 무엇인지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다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빠르게 습득을 하시고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쿠팡. 당연히 이건 이제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카테고리라도 당연히 먼저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 거부터는 이제 연령대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10대를 봐야 되는 이유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10대가 결국에는 트렌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세대라고 보면 돼요. 이게 무엇이냐? 내 타깃이 10대는 아닐지라도 뭔가 이 우리나라의 어떤 판도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좀 알 수가 있어요. 10대들이 쓰는 어플들을 보면은. 그래서 뭐 우리는 안 쓰지만 뭐 아마 20, 30대들은 이제 인스타 쓰잖아요. 근데 10대들은 막 틱톡 이런 거 쓰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틱톡 해본 적이 없지만 뭐 기사 검색해 보시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어플 중에 뭐 틱톡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당장 비즈니스를 할 때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결국 10대가 쓰는 어플들이 전 세계에서 트렌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어플이 나중에 어떤 M&A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기능이 생겨나면서 이렇게 커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에이블리가 지금은 2등이죠. 쿠팡을 제외하면 명실상부 1등이에요. 그리고 지그재그가 있고요. 브랜디가 있고요. 무신사가 있고요. 11번가가 있어요. 자, 에이블리, 지그재그, 브랜디, 무신사 여러분들 아세요? 무신사 정도야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에이블리, 지그재그 이런 거는 이제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너무 이렇게 좀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요즘에 10대들은 그 어플에서 쇼핑몰을 들어가는데 뭐 11번가 이런 거는 어때요? 모든 카테고리가 다 있죠. 근데 에이블리, 지그재그 이런 거는 패션이에요. 패션. 그러니까 사실상 에이블리, 지그재그, 브랜드, 무신사 이 네 가지가 거의 패션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패션이나 자파. 이렇게 보니까 거의 압도적으로 옷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10대가 가장 옷이나 뭔가 외모 이렇게 꾸미는 데 있어서 관심이 많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전문몰이라고 해요. 에이블리, 지그재그, 브랜디, 무신사 이런 거를 보고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 전문화되어 있다라고 해서 버티컬 플랫폼이라고도 하고요. 버티컬이라는 건 이제 수직적인, 그러니까 그 특정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버티컬 플랫폼 혹은 어떤 전문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사실상 10대를 노린다? 패션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고요. 여러분이 이제 패션을 가야 된다? 그러면은 10대가 많이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 그냥 쉽게 사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옷이나 어떤 액세서리를 파시는 분들은 10대를 노리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2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핑 앱을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쿠팡 다음에 이제 지그재그, 에이블리, 무신사, 브랜디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은 11번가나 이런 오픈마켓 자체가 사라졌고 아이디어스가 생겼습니다. 20대도 역시나 그 패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그재그나 에이블리, 무신사, 브랜디가 굉장한 강세고요. 그리고 아이디어스라는 것이 하나 생겼는데 아이디어스는 뭐냐면은 이따가 뒤에 나오겠지만 그 조금 유니크한 제품들, 핸드메이드 제품들, 그러니까 핸드메이드 제품들이나 유니크한 제품들 있죠. 일반 평범한 제품들 말고 그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어플 중에서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지그재그나 에이블리는 여성들에 대한 쇼핑몰이고 여기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무신사가 있어요. 무신사는 남성에 조금 더 가깝긴 하죠. 뭐 둘 다 다루긴 하지만 아마 남자분들이 많이 사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는 이제 남자들은 무신사를 쓴다
그리고 브랜디 같은 경우에는 브랜디도 이제 처음에는 여성들 타깃인데 여기서 하이버라는 새로운 쇼핑 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하이버는 또 남자들을 위해서 이제 판매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쿠팡이나 11번가 G마켓 이런 것들은 사실 잘 10대, 20대는 잘 안 씁니다. 오히려 이제 무신사 같은 곳에서 무신사가 만약에 패션이에요. 근데 패션 안에서 이제 신발 팔고 뭐 옷 팔고 이러다가 어떤 화장품 브랜드가 이제 런칭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 화장품을 어디서 사냐? 무신사에서 삽니다. 사람들이 인식이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사던 그런 어떤 무신사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겠죠. 그 아이덴티티가 있는 곳에서 내가 다른 것까지 사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디에서 나온 남자 버전 하이버라는 어플을 보면은 사실상 그냥 오픈마켓이랑 거의 비슷해요.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루밍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화장품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같이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픈마켓이 많이 좀 저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특화된 플랫폼이 조금 강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핑 앱을 한번 볼게요. 역시나 이제 쿠팡은 압도적이니까 이제 넘어가고 11번가 G마켓, 티몬, UMF 오늘의 집.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플들이 나왔어요.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딜이나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상품뿐만 아니라 어떤 공연 뭐 이런 것들 있죠. 음식점 그런 할인 쿠폰들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11번가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G마켓이나 티몬, UMF 이런 것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핫딜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G마켓이야 원래 이제 가장 큰 어떤 플랫폼이고 티몬이나 UMF는 특가로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을 유입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판매자 입장에서 좋은 어떤 오픈마켓은 아니기는 해요. UMF나 티몬 같은 경우에. 왜냐면은 너무 이제 핫딜이나 어떤 기획전 이런 것들 들어가 보면은 가격이 굉장히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조금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대기업이 아니니까 이제 할인을 그렇게 막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들어가기엔 좋지만 판매자가 들어가기엔 또 그렇게까지 아주 좋은 플랫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눈여겨볼 건 이거죠. 30대에서 아까 아이디어스가 이제 마지막에 있었는데 아이디어스 이제 사라졌고 지그재그 브랜디 뭐 그런 것들도 다 사라졌고 오늘의 집이 생겨났어요. 오늘의 집이 뭐냐면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인테리어 정보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그 앱이죠. 그래서 이 인테리어 정보를 보다가 거기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버튼 한번 눌러서 바로 구매하기가 가능한 그런 쇼핑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안에는 커뮤니티성 여러 가지 글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인테리어 정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에어컨 곰팡이가 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걸 제거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옷을 개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런 꿀팁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나 인테리어 쪽에서 관심이 많은 3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오늘의 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패션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용품이나 어떤 가구를 판매하는데 오늘의 집을 모른다? 그런 거는 이제 어렵겠죠. 자, 40대 이상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핑 앱도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이제 뭐 쿠팡 너무나 또 압도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가 G마켓, 오늘의 집, UMF, 티몬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상 1020이랑 비슷하고요. 3040이랑 비슷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어떤 경제적인 거나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좀 들어가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40대에서도 역시나 오픈마켓이 강세죠. 그러니까 어떤 할인이나 특가 이런 거에 민감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오늘의 집도 5위에서 5위가 아니죠. 이제 쿠팡까지 포함하면 6위였죠. 그래서 6위에서 이제 4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집이라는 거를 잘 몰라도 좋은 정보들 자체가 이런 어플 안에 커뮤니티성이 있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들어왔을 때 굉장히 또 이제 리텐션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 이런 확률이 높습니다. 어플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어떤 카페나 사이트보다 오늘의 집이라는 그 어플이 지금은 성장세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오늘의 집도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대뿐만 아니라 이제 3040을 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테리어 정보들 혹은 집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차이가 있죠.
제가 이거를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쿠팡은 명실상부 1위 쇼핑 어플입니다. 이건 이제 모든 연령층에서 다 확인을 우리가 같이 해봤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2등부터는 연령대별로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020은 이제 특정 영역에 특화된 쇼핑 앱, 편집샵이라고 해요. 편집샵 혹은 버티컬 플랫폼 혹은 전문몰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3040은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종합몰 어떤 그 좀 브랜드 제품을 사거나 특가나 할인 뭐 그런 제품들을 위주로 구매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1020은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가 유명하지 않아도 이제 나한테 맞고 뭐 재질이 좋으면은 금방 사고 금방 버립니다. 근데 3040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아니면은 조금 들어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패션이나 가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를 좀 많이 따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판매하실 때도 내가 옷을 판매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쿠팡은 예외지만 다른 오픈마켓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그재그나 에이블리에 들어가셔서 조금 그런 이미지의 옷들을 팔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네이버 쇼핑인데 여기에는 사실 쇼핑 앱이지만 네이버 쇼핑이라는 것은 없어요. 왜 이걸 넣지 않았냐면 네이버 쇼핑 자체는 뭔가 이제 넘사벽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이 제일 1등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쿠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이버 쇼핑은 독과점 이슈 때문에 네이버가 최근에 징계를 많이 먹었어요. 네이버 쇼핑 거기서 이제 리스팅이라고 하고 이제 이 순위가 나오는 거 이거 자체가 불공정하다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벌금을 세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독과점 이슈 때문에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제 어플도 내가지고 쿠팡 따라잡고 뭐 이렇게 막 하고 싶으실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금 기회이자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면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다, 즉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다는 것 자체가 네이버가 뭔가 하지를 않으니까 크게 메리트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오픈마켓에 들어가는 이유 뭐죠? 수수료가 높지만 MD가 있기 때문에 기획전이나 어떤 홍보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 쇼핑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그걸 직접적으로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쇼핑몰의 어떤 수수료는 낮지만 내가 직접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사람도 많이 모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요즘의 어떤 트렌드, 이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도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한마디로 조금 정의를 하자면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시대다라고 정의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스 같은 경우에 내가 좀 특별하고 유니크한 상품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디어스를 많이 가시고요. 또 트렌디한 상품을 써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와디즈를 가게 됩니다. 또 저 사람처럼 꾸미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집에 있는 그 어플에서 인플루언서를 보거나 인스타에서 공동구매를 하는 어떤 인플루언서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이제 정보를 봅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무난해도 되는데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쇼핑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공감하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이디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여기 셀러님들이 핸드메이드나 수공예 작가님 이런 작품들을 내가 조금 카피하거나 벤치마킹하거나 카피가 아니라 이제 벤치마킹하거나 좀 만들고 싶다. 뭐 수제청을 만든다든지 어떤 이렇게 도자기를 빚어가지고 만드는 머그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 그 어떤 오픈마켓보다 아이디어스가 가장 먼저 뚫어야 되는 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노출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타깃군이 모여있지 않아서. 그래서 아이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핸드메이드계의 1등이에요. 이 경우에 어떤 게 좀 달라지냐면은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네이버 쇼핑보다는 적겠죠, 당연히. 아이디어스는 핸드메이드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만 모여 있기 때문에 핸드메이드에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한 명 한 명이 진성 유저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구매 전환율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스가 압도적으로 높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이미 유니크한 제품들, 특별한 제품들을 사고 싶어서 아이디어스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입수 전반에 대한 거는 조금 낮을 수 있지만 그 유입량 대비 전환율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이라든지 배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불리한 점들이 기성품에 비해서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쪽이 모여있는 어플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스 너무 추천드리고요.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3달 정도 이제 22%로 이제 수수료를 내게 되고 내가 매출이 좀 높아지면은 월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와디즈죠. 와디즈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보고 계실 거고 또 나중에 제대로 준비를 또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여기 중에서 많이 계실 거예요. 와디즈는 신규 아이디어 제품에 대해서 투자나 리워드를 중개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크고 좀 사람들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크라우드 펀딩계의 어떤 1등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가장 트렌디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수수료 같은 경우에 이제 10%고 홍보나 광고를 좀 대신해주면은 20%까지 올라가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와디즈를 바라볼 때는 내가 소비자일 때는 트렌디한 제품을 구매해야지라고 이제 많이 가셨다면 내가 반대로 셀러 입장이라면은 내가 신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시장성을 한번 보고 싶다. 혹은 좀 모았다가 천천히 한 번에 시장에 나가고 싶다. 그럴 때는 와디즈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스토어나 어떤 특정 편집샵에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는 업로드를 할 수가 없어요. 신제품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팔고 있는 제품을 동일하게 올리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데에다가 올리게 되면은 와디즈 말고 내가 일반적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게 되면은 이제 뭔가 0에서 1을 만들고 1에서 2를 만들고 2에서 3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올라가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말 그대로 펀딩을 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특정 기간, 뭐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내가 홍보를 많이 하면은 그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죠. 그래서 500% 달성, 1000% 달성, 뭐 2000% 달성 이런 식으로 목표 수치를 도달을 하면은 한 번에 그 발주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고 관리하기가 편하죠. 실제로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샘플 하나만 찍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이제 상세 페이지 꾸민 다음에 올려요. 그리고 공장에는 미리 말을 해요. 근데 MOQ 정도는 이제 맞춰야겠지만 미리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판매량 늘어나는 거 보고 사실상 거의 첫 번째 한 일주일 정도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 펀딩률이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일주일간의 추이를 본 다음에 그 사장님한테 제조사에 말해가지고 이제 그 수량을 이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이는 게 또 크라우드 펀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3040 여성분들이 이제 되게 많이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어플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런 가전, 가구, IT 제품도 있고요. 전자기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오늘의 집을 지금 빨리 들어가시는 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라탄 바구니도 괜찮고요. 어떤 인테리어 액자 혹은 인테리어 거울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시계, 벽시계 이런 것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선 팔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왜냐면 너무 이제 공급이 많으니까. 근데 오늘의 집 같은 곳에는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버티컬한 그런 플랫폼을 빨리 지금 들어가셔서 입점 신청을 하셔야 이것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신청해서 한 달 정도 걸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실 텐데, 그러니까 미리 입점 신청을 먼저 해놓고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상세 페이지 꾸미고 이런 거를 조금 하시면 좋겠죠.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계의 1등이고요. 수수료가 15%에서 20%까지 조금씩 이제 다릅니다. 오늘의 집에는 이제 커뮤니티라는 게 있어요.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떤 타인의 상품 정보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좀 잘 꾸민 분의 어떤 글을 봤어요. 뭐 집이 뭐 이렇게 꾸몄고 이런 상품을 썼고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그거 누르면은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링크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쉽죠. 그 내가 어떻게 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만든 어떤 글이나 상품을 본 다음에 바로 그냥 구매하면은 저도 그 사람처럼 꾸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조금
특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이 굉장히 많이 커졌고 이 스크랩 보면은 막 5,000개 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점점 이제 시간과 노력을 좀 아끼고 싶어하고 좀 실패하지 않으려는 습관이 생기잖아요. 이런 게 온라인의 어떻게 보면 특성이에요.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사람들의 특성.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런 트렌드는 이제 점점 강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거 다 똑같아요. 이거 오늘의 집을 떠나서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이다 보니까 나도 내가 소비자일 때 잘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스스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찾는 것보다는 누군가 이미 찾아놓은 정보 혹은 정리해 놓은 정보들을 토대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즘의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면요, 내 취향과 맞는 누구를 찾느냐가 정보를 찾는데 중요한 중점인 것 같아요. 상품을 하나 찾는 게 아니라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저 사람이 말한 대로 해보고 싶어 라고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이 사용한 것들을 트래킹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며 상품을 구매하는 시대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네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뒷고기라는 거 이제 팔았어요.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상세 페이지 만드는 꿀팁 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참 PD 분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신 분은 유튜브에서 100만이 넘으시는 분이에요. 엄청나게 이제 크게 되신 분이죠. 크신 분인데 이분이 한마디 하면은 그 물건이 막 품절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뒷고기를 해 먹었는데 좀 만약에 좀 물렁물렁해요. 근데 이 인플루언서 100만이 넘어가는 인플루언서가 그거 물렁물렁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식감이고 아삭아삭한 식감이다, 오히려 더 튀겨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아삭아삭한 식감이 됩니다. 그런 제품이 돼버려요. 저는 물렁물렁했지만 아삭아삭한 식감이 된 뒷고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싸우면 안 되고 우리가 좀 쉽게 가는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인식시키는 사람들을 트래킹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귀담아 들었다가 그걸 이제 소싱을 하거나 아니면 그에 맞춰서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상품을 등록한다고 사실은 팔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 해당 분야에서 파급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를 팔로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식품을 판다. 그럼 당연히 어떤 참 PD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리 유튜버들 있잖아요. 먹방 유튜버도 있고. 그런 사람을 팔로우를 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상품이 뜨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인플루언서가 칭찬하는 관점들을 익히는 건데 디자인을 칭찬할 수도 있어요. 그 디자인을 칭찬하는 근거들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따라가야만 뭔가 시대착오적인 어떤 상품을 소싱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해당되는 상품들 위주로 소싱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제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다뤘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타깃이라고 해요. 내 목표 고객. 사람들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죠. 내 고객들이 모여있는 플랫폼 위주로 먼저 판매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스마트 스토어 너무 좋죠. 근데 거기 입점한다고 팔리지 않다니까요. 등록한다고 팔리지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오픈마켓에 입점한다고 치면은 내가 핸드메이드다. 그러면 아이디어스에 입점해서 거기서 인기를 얻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정리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들을 이제 소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익힐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우리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5분 정도 쉬었다가 상품 소싱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